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금요일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에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또 예측하기 힘든 시장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주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차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생기는 궁금증은요. 전화와 문자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소식들 챙겨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증시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이뤄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번 4차 부양책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 반전용으로 이런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감세 발언 때문에 어제 미 증시가 하방을 지지받기도 했고 또 우리 증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급여세 인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새로 나오는 4차 추가 부양책에 포함될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또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양책의 규모와 이 부양책이 어디에 쓰일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그리고 실업보험수당을 연장하자고 밀고 있지만 공화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이번 추가 부양책이 전 세계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이슈를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소식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가 최고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홀로 준비했었던 부양책의 규모가 3조 달러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가장 지지하는 지금 법안이 실업보험 수당 연장이고요. 또 기업이나 병원에서 이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에 책임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런 의견 협치를 이뤄서 좀 완만하게 합의를 이뤄낼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인베스트먼트의 린지 전략가가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급증하고 대선도 임박했다면서 금융시장이 갈림길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주가 코로나 급증세에 따라서 다시 경제를 봉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우려스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미 10년 국채 금리가 1%를 웃돌지 못하고 있고 또 금값, 이 골드 프라이스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면서 변동성을 시장에 키우고 있다는 게 엘리의 설명입니다. 또 경제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향후의 지표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발표가 될지, 그리고 아니면 점점 둔화하면서 성장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현재 일부 카운티의 봉쇄 현황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봉쇄 현황이나 또 코로나 급증세가 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이번 분기의 경제 지표가 매우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를 전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트레이딩 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여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유로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지금 유로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부터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JP모건이 유로화와 관련해서 꼬리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유로화에 유입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샘 지프가 유로화 올해 말 가격을 1.15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또 내년에는 1.20달러 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유럽의 지금 코로나 펀드를 둘러싸서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유로화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유로달러가 1.141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올해 말에는 1.1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봤고, 내년에는 1.20달러 선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유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들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지금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은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2% 상승입니다. 3,2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 상승입니다. 1,61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56% 내림세입니다. 40.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80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8% 상승입니다. 1.143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재준 멘토, 외환영웅 멘토, 김정철 멘토, 그리고 최도현 멘티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주말 앞둔 금요일이 됐는데요. 오늘은 먼저 외환영웅 멘토님부터 인사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요즘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데요. 아마 제가 실시간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 또한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만 전혀 모르신 분들한테는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도 전문가가 아니었고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도전을 하고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기술자와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뭐든지 도전하는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영웅 멘토님 만나봤고요. 다음은 김재준 차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즐거운 금요일이 왔습니다. 지금 재밌는 거 한참 많이 할 시간인데 그래도 2시간은 저희 프로 함께 하시면서 경제 공부도 하고 또 뭐 저희 프로 끝나고도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네, 2시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도 만나볼게요. 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생방송이죠.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생방송에서 해야 됩니다. 거래도 생방송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우리 자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거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게 OTT 괜찮은 게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장 오늘만 열심히 좀 하면 또 토요일 또 즐거운 주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인데 현재 코로나가 이제 그래도 60명대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해외 선물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카카오 톡방에 그 너나투 메신저 톡방에 네. 제가 열심히 올려놓겠습니다. 김본의 네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도현 멘티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네, 오늘도 외환영웅 멘토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네, 오늘도 멘토님의 화끈한 전략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만나봤고요. 오늘 네 분과 함께 2시간 꽉꽉 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금요일 밤이지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도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좀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랠리 주도했던 대형 IT 업체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시장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먼저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계속 일관된 뷰인데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증시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근데 네. 요즘 7월 들어서 보면은 확실히 조금 힘이 빠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조정이 나오면은 바로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약간 백신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계속 한 번씩 급등락을 해요. 7월 초에 보면은 뭐 렘데시비르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엔 또 모더나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이제 20일 전후로 해서는 또 에스트로제네카 해가지고 네. 뭐 옥스퍼드 대학이랑 연구한 뭐 이렇게 백신 물질이 이제 또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모더나랑 이쪽 그 에스트로제네카 쪽 이제 약물이 가장 뭐 효능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좀 가장 많이 뭐 발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또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좀 끌고 갈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김정철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미국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 증시 보면은 전혀 딴 세상입니다. 과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지금 다들 같이 살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제가 봤을 때 1일 10만 명 그래도 안 밀릴 것 같아요.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만 명도 경험했고 계속 늘어나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백신 쪽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백신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고 그래 좀 문제 생겨 그럼 돈 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게 전 지구적으로 인구수 줄이기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세상에 지금 조지아주 주지사는 자기가 코로나 걸려놓고도 지금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분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강한데 그럼 더 갈 수 있겠다. 근데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요즘 퐁당퐁당 장인데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이제 어제 밀렸고 오늘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월요일 날 밀릴 거고요. 월요일 밀릴 때 이제 우리는 아시아장이 먼저 밀리고 네. 미국장이 따라서 뒤에 밀리고 그 다음 날은 아시아장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미국장 또 오르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아마 계속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이슈가 이제 임박했을 때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실전 트레이딩 대회 해가지고 해외 선물 시즌 3 아마 하게 되면 그때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좀 재미없는데 이게 재미없으니까 또 괜찮네요.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좀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계시고 외환영웅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우리 멘토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은 크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시는 스타일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단타, 지금 10시부터 지금 바로 매매하실 분들 또는 길게 보면서 추세로 매매하실 분 두 가지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5일이 폭락한 이유 또한 S&P가 오르는 이유가 예전의 그런 전략 또한 예전의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인텍 뭐 이렇게 뭐 카카오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주식이 오르고 기존의 제조업들은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S&P는 저는 계속 오른다고 했고 금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또한 이제 제가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
또한 S&P 또 저저번 주에 우리 뭐 천연가스를 문의하신 분들 내가 지금 돈이 들어갔을 때는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손실이 나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 또한 손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전략 또 외환영웅 멘토님의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S&P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좀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 3,2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내부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네 분 모두 매수 의견 들어주셨네요. 먼저 우리 준 차장님의 시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네. 이제 의무로 쓰게 네, 됐잖아요. 네. 뭐 아칸소랑 뭐 콜로라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래서 막 6개월 만에 드디어 미국인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막 돌던데 이제 확실히 근데 여기서 이제 나겠죠. 마스크가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지 아마 이걸 해서 이제 몇 주가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냐 이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진짜로 약간 뭐 감소세가 딱 두드러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증시를 한 번 더 또 올릴 만한 또 뉴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올라가는 거는 뭐 계속 유동성 뭐 이런 똑같은 얘기 맨날 드리니까 네. 한 가지 약간 이제 뭐 저희가 약간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7월 말로 이제 실업급여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업급여 이거를 보면은 이제 실업자들한테 1,200불씩 이렇게 한 번에 준 게 있고 주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600불 정도를 이제 매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합하면은 소득이 6만 불, 연소득이 6만 불 이하인 그런 근로자들보다는 더 많이 받는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돼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된 맞아요. 경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매 판매 이런 지수들이 지금 5월 달에 예상보다도 상회했고 전년 대비보다도 조금 더 1.1% 네네. 정도 상회한 수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실업자들의 소비가 오히려 10%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침체기에 실업자가 생긴 가구는 이 소비가 한 마이너스 7% 정도가 돼야 네네. 되는데 오히려 이런 주정부의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연방정부 이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가 늘었다. 네. 근데 이게 7월 말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필 또 휴회 기간이라 이게 7월 맞아요. 20일 이후로 이제 다시 또 논의가 될 텐데 이 뭐 불도 끌 때 이렇게 물을 찔끔찔끔 줘서는 안 꺼지듯 그쵸. 이렇게 한 번에 팍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7월 말에 그 실업급여 종료가 된가 동시에 또 다른 정책이 와서 이런 실업자들한테 뭔가가 돼야지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소비가 만약에 네네. 7월 말로 해서 딱 끝나고 뭔가 대책이 안 나왔다. 그래서 한 달간을 그냥 보낸다. 그럼 소비가 확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또 기업들의 뭐 약간 회사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파생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4차 부양책 뭐 또 네. 트럼프는 또 뭐 급여세 인하가 뭐 안 네네. 되면 또 안 하겠다 그러고 지금 아직도 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빨리 뭔가 분명히 해결은 되긴 되겠지만 타이밍이 딱 맞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계속 상승세로 보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코로나 확진자세가 뭐 어떻게 되느냐도 조금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계속 이렇게 모멘텀이 따라 붙어줘야지 뭔가 효과가 확실히 나니까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지금 힘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지는 거에도 증시가 조금 흔들릴 만한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어쨌든 조금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뭐 또 추가 부양책에 관한 논의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또 한 번에 좀 에너지가 있을 때 작용을 해야지 좀 더 힘을 받겠다라는 의견도 더해 주셨고 또 확진자 같은 부분도 계속 좀 이제는 6만 명이 넘어서면서 매일매일 또 신고가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나스닥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어. 네, 일단 단기도 봐도 매수고 그냥 장기
봐도 매수인데 일단 뭐 골드도 매수고 다 매수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모든 건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지지율 빼고요. 예, 다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우리가 기술적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시즌이고 S&P도 한번 나왔는데 S&P 나오면서 S&P가 그래도 나스닥 대비해서 조금 상승률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대부분 존슨앤존슨이나 뭐 유나이티드 S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바이오 쪽은 실적 좋을 거라고 당연히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앓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또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단 실적 발표 직전에 앓는 소리 많이 합니다. 네.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서프라이즈 만들려고요.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네, 기대치 많이 낮춰놓은 다음에 이제 서프라이즈 잘했잖아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사실 불안한 요소는 좀 있어요. 불안한 요소인데 미국이 확진자가 느는 거에 전혀 반응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줄면 반응하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주별로 이제 약간 좀 달라요. 주별로 어느 쪽은 뭐 마스크 쓰고 어느 쪽은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스크 쓰는 쪽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공화당은 이번에 완전히 정권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우려한 점은 뭐냐면 공화당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뭔가 한번 큰 쇼크가 한 번씩 오거든요. 예,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나서 크게 한번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좀 기다려보면서 매수로 좀 일관적인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장은 차트를 보시면은 네. S&P를 그냥 딱 볼게요. S&P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에 라인 딱 잡아놓은 거 그건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돌파는 힘들 것 같다. 근데 풍덩풍덩할 것 같다. 그냥 계속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고점에 걸렸어요. 이게 방송 시간을 좀 땡겨야 될 것 같아요. 땡겨서 4시간 하면 안 되나요? 4시간 하면 매수해서 좀 수익 좀 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풍덩풍덩이라서 네네. 이게 어제 밀렸으니까 오늘 아시아장 올랐으니까 미국장 오르는 약간 그런 흐름 또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했을 때 S&P 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봉상으로 약간 상승 추세선 좀 이탈한 것 같아요. 이탈했지만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은 상승 추세 갈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더라도 네. 방금 이제 저항선 돌파했거든요.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돌파 매수 제가 이번 주 월수 전부 다 돌파 매수로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역시 돌파 매수죠. 네, 돌파입니다. 돌파 매수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못 잡았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어차피 또 다시 내려와서 자리 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 미리 한 번씩 쭉 얘기 드릴게요. 지난번에 골드 기다리다가 골드 매수 놓쳐가지고 네. 일단 골드 시간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냥 골드도 그냥 밀리면 매수하자. 그냥 골드도 1800선 오면 매수하자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계속 톡에다가 이제 골드 1800 깨지고 밀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네. 다시 왔잖아요. 어차피 다시 그쵸.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는 이제 달러가 어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믿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트레이딩 할 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의견 드렸고 그러면 돌파 매수라고 하셨는데 나스닥은 그러면 어디 선에서 들어가 볼까요? 방금 이 라인이 이제 제가 차트에서 그려놓은 라인이 네. 이게 사실 이제 00으로 딱 잡아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한 지난주에 그려놓은 라인이에요. 네. 지난주에 그려놓은 라인인데 돌파했으니까 아까 매수를 딱 할 타이밍이었죠. 바로 5분 전이었죠. 5분 전. 근데 이거 지금은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요. 내려오면 어차피 또 내려옵니다. 좀 눌려주면 내려오면 다시. 눌려주면 다시 또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돌발 변수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땐 쭉 편하게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환영웅 멘토님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먼저는 지금 현재 가격을 단타랑 이제 보수적인 자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는 우리 멘티님한테 얘기했던 지금 단타 매수는 3211.75입니다. 3211.75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손절은 28틱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나는 좀 하겠다 하시면 3207.50 3207.50 손절은 42틱이나 56틱
각을 좀 잡고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저번 주를 설명을 좀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자, S&P를 제가 저번 주에 분명 1차 단타 자리를 3138.50 그때는 이제 손절이 나갔습니다. 14틱이.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자리 3132.50에서 매수를 잡자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매수 자리는 뭐냐? 손절을 최소 뭐 28틱 또는 42틱. 안정적인 게 56틱. 그게 이제 어떻게 잡냐면 14틱 기준으로 곱하기 2씩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멘티님하고도 분명 저번 주에 5계약을 거의 풀베팅 쳐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고 3146.75에서 3148이 돌파되면은 거의 상방이 된다. 그 이유는 뭐랬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을 때 여기서 거의 방향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확률이 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분명 그냥 3번 이상은 찍었기 때문에 5계약을 그냥 본저를 잡고 풀베팅 그냥 가자 얘기했었는데 이 가격이 보다시피 이때 많이 찍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 매매 성향이 사실 딱 2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2가지를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단타로도 수익을 챙기고 추세로도 챙긴다고 하면은 딱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2시간밖에 사실은 공부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매매를 해외 선물이 23시간이 된다고 해서 내가 진입이 안 되면은 다 돈 벌 자리입니다. 야, 여기 들어갔으면 돈 벌었다. 여기 들어갔으면 수익이다. 그러나 막상 내가 들어가는 순간 거의 다 깨지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멘티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방향을 보는 방법이 뭐냐? 저 팁을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진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보는 차트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계약수가 1계약이든 2계약이든 들어가서 진짜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내가 직접 느껴야지 그냥 관망하는 거나 또는 돈이 없이 모의 투자나 그냥 지켜보는 건요. 쉽게 말해서 장기를 예를 들어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또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 되게 잘 두죠. 근데 우리가 TV로 봤을 때는 야, 이세돌 왜 이 자리에도 두지?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플레이어가 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매매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요.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23시간에서 계속 하지 마시고요. 딱 30분에서 1시간만 하시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2가지 전략. 만약에 저번 주에 S&P를 우리가 이때 3132에 샀으면은 엄청난 큰 수익을 냈을 겁니다. 추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한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1200불에서 1500불 이상은 수익을 냈습니다. 2가지를 다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전략으로만 내 스타일에 맞춰서 하듯이 S&P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상방이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뭐 코로나가 또한 제조업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미국의 주식 1위부터 10위가 10년 전에 1위부터 10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식은요. 20년 전, 10년 전에 1위부터 10위가 아직까지 1위부터 10위입니다. 그죠? SK, 삼성, 뭐 롯데 요거는요. 제가 볼 때 노골적으로 물이 고여있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고여있습니다. 대기업으로. 그러나 미국이란 강대국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잘못되면 그냥 없어집니다. 경제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엄청난 4차 산업이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제조업은 힘들지만 애플, 아마존, 뭐 카카오라든 네이버 같은 그런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으로 언택트하는 사업은 크게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조업이라는 뭐 자동차들 만드는 업체는 한도가 있지만 그런 인터넷 업체와 뭐 인터넷 안에서 하는 데는 회사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S&P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낭패를 걷기 때문에 계속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는 방법. 그래서 추세로는
아까 좀 우리 멘토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S&P가 상방이다. 그러면은 손절을 좀 길게 잡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또한 금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금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추세, 그래 없는 돈 치고 부동산처럼 갖고 가실 분들은 긴 추세로. 그러나 나는 오늘 일당을 벌고 싶다, 월급을 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옛날 것, 뭐 미래 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향을 보면서 손절 잡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절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P는 끝내는 올라갔었다. 대신에 단타에서는 손절도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 지금도 계속 오릅니다. 그죠? 전 고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 어떻게 되나? 추세 매매나 쫓아갑니다. 손절을 잡고. 그러나, 저처럼 따라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는 제가 리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S&P를 꼭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가격 말고 좀 공격적으로 자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3,215에 추세 매매 좀 쫓아가고 싶은 분들은 3,215에 매수를 잡고 손절을 14틱을 잡고 한번 쫓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은 대응하실 분들은 3,215에 매수를 잡고 손절은 14틱으로 한번 쫓아가 주시고요. 손절이 나갔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아까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한번 하시면 거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S&P 매수 의견, 매수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3,215선에서 진입하는 전략 드렸고요. 우리 도연 멘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뭐 돈도 계속 풀리고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해외 선물은 예상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대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금 눌려줬을 때 들어가려고 주문을 지금 2개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포지션 어디에다 걸어놨을까요? 네, 3,211.75에 2개 약 매수로 걸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외환용 멘토님이 이야기하셨던 자리였습니다. 3,211.75선 여기에 2계약 일단 매수 지금 주문을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눌림 시에 매수 진입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뭐 세 분의 전략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외환용 멘토님 나스닥은 혹시 어떻게 볼까요? 나스닥이요. 잠시만요. 나스닥은 한번 추격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뭐 손절 나가더라도 대신 나스닥은 손절가를 곱하기 2를 잡아야 됩니다. 기본 14틱은 S&P나 오일, 금을 14틱, 뭐 28틱이고요. 네. 나스닥이나 유로는 곱하기 2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8틱을 잡고 한번 바로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역시 매수 방향으로 추격을 하는 거죠. 예. 자, 1629.50에서 매수 한 계약 먼저 들어가겠고요. 준비 한번 걸어주시고요. 1629.25.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1635에 매수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1635에 매수 준비하고 손절은 28틱에 42틱을 잡겠습니다. 42틱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42틱. 2계약 들어가면 한 계약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641선에 있는데요. 1629.25선에 한 계약,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1635선에서의 한 계약, 이렇게 좀 분할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 추격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거랑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제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도 이제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차트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 항생하고 비슷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여기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가격입니다. 분명 안정적인 자리 1705.25의 매수를 제가 잡으랬고요. 또한 길게 보실 분은 1632.50의 매수를 잡으랬습니다. 이때 이쪽을 찍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요 뭐 수익을 엄청났겠다 이런 거를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매매의 기본은 뭐다? 손절입니다. 매매의 기본은 손실입니다. 손실과 손절이 났다고 두려워서 나 몰라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실과 손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잡고 대응하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나는 추세로 챙기겠다. 그러면 거기서 좀 혼합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두 계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 저번 주에 하나 계약 들어왔으면은 올라갔을 때 하나는 한 30%에서 50% 수익 날 때 한 계약을 팔고요. 나머지는 빠질 때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다가 그 본절 이제 본인이 가격을 걸어놓은 본절 가격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요. 내려오면은 나머지는 본절이 팔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익 났기 때문에 이런 전략. 그냥 한 번에 풀베팅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들어갔다. 그럼 요거를 1억을 다 여기서 다 팔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갔으면 만약에 5천만 원 정도를 팔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다 놔두고 갖고 간 다음에 나머지 갖고 있는 가격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런 전략은 매매의 실질적인 그 경험으로 제가 20년 동안 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손절을 안 잡는 거는 진짜 무모한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잡고 또 수익이 났어도 갖고 가고 싶으면은 나머지 계약은 본절을 잡고 갖고 간다. 그러면 커진다. 이런 것처럼 모든 지표가 어쨌든 빠지네요. 지금 30이 빠졌네. 나스닥. 네. 지금 가격을 얼마 시켰죠? 지금 나스닥 제가 청산. 예, 청산합니다. 39, 40 청산. 45. 네, 두 개 다 청산을 했습니다. 네. 오케이 바리. 수익 냈죠 그러면?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단타 매매. 지금 여기서는 짧게 수익 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얼마 정도 수익 내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처럼 상방이기 때문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요거는요 안 옵니다. 상방이면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두려우면 손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딱 수익 내고 끝내면은 오늘 매매는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서울경제TV만 시청하시고 매매는 컴퓨터를 끄시고 관망하는 전략. 이런 두 가지 전략이라면 제가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1에서 2% 그리고 나스닥 0.3%가량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작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8% 상승입니다. 3,213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1% 상승입니다. 1,63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02% 강보합입니다. 40.9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48% 오름세입니다. 1,8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2% 상승입니다. 1.144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규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다우는 출발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줄이기는 했네요. 0.09% 그리고 나스닥이 0.26% 일단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준 차장님, 오늘 이제 그래도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이제 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니까 달러 지수가 좀 네. 이제 96을 다시 또 깨려고 또 하방으로 깨려고 또 테스트를 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지금 조금 약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상품군이 조금 더 원유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조금 상승세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달러가 지금 그래요. 지금 미국 쪽 보면은 중국 쪽은 뭐 거의 끝났고 코로나 끝났고 유럽 쪽도 상당히 지금 그래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네. 미국만 유난히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더 부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에도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달러 스마일 법칙 그래서 이제 달러가 네, 강세를 보이는 게 전체적인 시장이 다 안 좋을 때와 미국만 좋을 때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달러가 그리고 지금 금리도 저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쪽도 원래는 자본 이탈을 우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콩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홍콩 당국에서 오히려 지금 홍콩 달러를 팔고 있고 달러를 사고 있다 그러는데 네. 딱 보면은 홍콩 쪽에 예를 들면은 금리가 홍콩 쪽은 그 미국이 1%를 인하할 때 홍콩 쪽은 한 0.6 정도 인하했거든요. 그리고 딱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 잠잠해졌다고 보고 백신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안정된다 그러고 투자자들이 딱 니까 미국은 제로 금리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뭐 네네. 0.8% 정도 되니까 아 절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금이 조금 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조금 들어가서 뭐 채권을 들어가든지 증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국 네. 증시도 한번 크게 급등을 했고 또 유럽 쪽을 보니까 뭐 이탈리아 그 채권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 지표도 괜찮고 아 이거 미국보다 다른 데가 낫겠네 그러면서 지금 약간 달러 약세화가 조금 심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상품 가치들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달러를 보니까 골드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조금 더 상승세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멘토님 지금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트레이딩 제가 금요일 날 처음 나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저희는 원래 월수할 때 네. 포지션 잡고 2시간 내내 해서 수익 내잖아요. 근데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일단 간단합니다. 그냥 아까 매수 내려오면 매수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내려오면 네. 다 내려왔어요.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 일단 차트상으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돌파 얘기 드린 거거든요. 여기 돌파 얘기 드린 거 약간 여기 시간이 오늘 이제 4시 45분 고점인데 고점 돌파해서 안 차겠잖아요. 매수죠. 그리고 S&P 두 라인 잡아놨는데 두 라인 잡아서 6호에서 걸렸거든요. 6호에서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간 똑같은 매수 라인입니다. 매수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수 매수하는데 너무 무섭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골드 같이 매수하시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우려가 뭐냐면 뭔가 뭐 미중 무역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멘트가 나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잠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잠깐 영향을 줄 때 지수가 잠깐 흔들려요. 근데 내가 포지션이 힘들면은 그럼 골드를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요즘 지수 빠질 때 골드가 같이 살짝 빠집니다. 근데 시차 두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주로 요즘 유로하고 골드가 좀 많이 반응하는 편이긴 한데 이 달러가 워낙 좀 약세 가고 네, 있대. 네. 그리고 오늘 EU 정상회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EU 정상회담 전까지 유로 매수 보시는 게 낫다라고 네. 하고 오늘 근데 그 얘기에 이제 AS를 좀 드리자면 오늘 이제 여기서 유로 매수 끝내야 돼요. 끝내고 일단 결과 보고 가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결과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아직 결과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네덜란드랑 반대가 좀 심해서 유럽 내에서도 약간 이게 좀 분분해요. 지금 이거 돈 풀까 말까에 대한 뭐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푼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저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 같은 경우가 지금 골드나 이쪽에 있다가 빠져서 유로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로가 수요일 날 장중에 급등을 보였던 이유가 딴 데서 시장에서 돈 빼고 그쪽으로 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로화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기존 합의된 대로 합의안 같은 경우 거기가 통과됐다. 그럼 사실 돈을 풀린 거기 때문에 유로화가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경제 좋아질 거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나고 나서 좀 시장 상황을 좀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로 추세로 끌고 왔던 매수는 지금 정도에서 거의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결정되고 시장 반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나 S&P는 뭐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시는데 정말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골드를 같이 들고 가면 편안하게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S&P 나스닥 계속 매수 전략이시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도 역시 같이 매수하자 이렇게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로까지 같이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매수 의견을 드렸었어요. 우리 김정철 멘토님께서. 그런데 이제 EU 정상회의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쯤에서는 정리를 하고 이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하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환용 멘토님은 조금 전에 아까 개장 전에
개장을 하고 개장 바로 직후에 좀 컷을 했어요. 아까 또 수익을 냈는데 아까 상황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S&P 두 가지 전략 얘기했죠. 네. 3,211.75에 매수했습니다. 정확하게 3,211.50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트님한테 지금 3,215.50 청산을 시켰는데 지금 또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따라 했으면 분명 수익 났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3,215에도 매수하신 분들도 3,211.75까지 매수가 돼서 3,216.25까지 갔으면 충분히 수익이 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단타 매매는요. 크게 뭐 50틱, 100틱을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5, 4, 20, 한 20틱 이상은 수익이 났습니다. 20틱이면 한 12,000원씩 곱하면 한 30만 원 돈이 됩니다. 한 계약당 20만 원에서. 그러면은 벌써 일당을 번 겁니다. 그러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P는 정확한 자리에 왔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분명 아까쯤에 말했던 1629.25, 1635, 정확하게 1628.25 정확하게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수익입니다. 뭐 한 최소 20만에서 50만 원 이상 번다는 거는 몇 분 만에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아까 전에 이슈들이 많다고 하니까는 이제는 눌릴 때마다 매수도 좋지만 네. 내 전략이 방금 단타 매매를 따라하신 분들은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됩니다. 눌렸을 때 매매 절대 금물이고요. 추세 매매를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눌렸다 매매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려면은요. 수익 냈던 걸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제발 컴퓨터 끄시고 또 출근하거나 모니터 끄신 다음에 그냥 서울경제 TV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도현 멘트 약 상황 좀 봐볼까요? 네, 저희가 나스닥을 두 계약을 들어갔었는데요. 네. 네, 하나가 1629.25 그리고 1635에서 한번 들어갔었어요. 멘토님 네네. 말대로. 근데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수익을 냈어요. 335달러를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S&P로 수익을 냈고 오늘은 그러면은 아까 나스닥만 진입을 하셨나요? 네, 아까 S&P를 저희가 3,211.75에 두 계약을 매수를 주문을 걸어놨었는데 네.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어쩌다가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저희 따라서 여기에서 주문 들어가셨으면 많이 수익 보셨을 것 같고 또 네. 저희가 두 계약을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청산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멘토님께서 꿀팁을 주셨어요. 두 계약을 한 번에 청산하지 말고 한 계약 청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계약을 청산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전에 설명하듯이 지금 사실은 이게 아마 모의 투자인가 그래서 아마 좀 버거가 있었던데 정확하게 실계좌였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3,211.75에 두 계약이 들어갔다. 그럼 분명 3,215 거의 46 16틱에서 20틱입니다. 그러면 한 20만에서 30만 원 벌었으면 거기서 팔고 나머지 한 계약은 내가 매수했던 3,211.75에 걸어놓고 갔다 하면은 3,216.25까지 또 올라갔으니까는 더 네.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한 계약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아까 전에 팔고 끝내는 게 맞고 두 계약 이상은 한 계약은 팔고 나머지 한 계약은 본전 잡고 갔다면은 좀 더 수익을 내서 끝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눈을 얘기했지만 차트가 3,211 여기를 계속 누른단 말이죠. 저번 주에도 눈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눌렸을 때 지금 몇 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내려가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S&P 방금 전에 이제 트레이딩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1부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후에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